AI 때문에 애니메이터가 사라지게 될까요? AI한테 대체될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시작하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챗GPT가 처음 공개된 게 2022년 11월이었죠. 그때 이후로 이미지 생성은 기본이고 실제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3D 모델링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3D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3D 모션을 생성해주는 세이모션이라는 툴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테스트해볼 겁니다. 저번에 다뤘던 퀵 매직과도 비교해보고 이게 과연 광학식 모션 캡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애니메이터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먼저 딥모션닷컴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시면 세이모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무료로 한 달에 3크레딧을 주는데 모션 한 번 생성할 때 크레딧 하나가 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무료 버전에서는 2개의 베리에이션 모션을 만들어주는데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한 번에 최대 6개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최대 10초 길이까지 모션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직접 테스트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할수록 모션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초 동안 전력 질주하면서 앞으로 달린 뒤 갑자기 멈춘다 라고 간결하게 설명했을 때보다 한 사람이 전력으로 달리며 강력한 다리 보폭으로 빠르게 가속한다. 팔은 몸 옆에서 힘차게 흔들리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고 머리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듯이 풀어서 설명했을 때 제가 의도한 움직임에 훨씬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원하는 동작이 만들어졌다면 에디트 버튼으로 넘어가서 생성된 모션을 편집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모션에서 인페인트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생성된 동작 뒤에 이어질 새로운 동작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다가 멈추는 동작 뒤에 주변을 좌우로 살펴보는 모션까지 이어서 만들어 보려고 프롬프트를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이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달리다가 멈춘다, 그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봤는데요.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입력해도 오른쪽으로는 조금만 회전하는데 왼쪽으로는 몸 전체가 자꾸 회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를 만드는데도 동작을 직관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모션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하고 반복 입력하는 과정이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다음으로 덤블링이나 춤처럼 복잡한 동작도 제대로 만들어주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덤블링은 제가 쇼츠에서도 보여드렸었죠. 만들어주는 동작들을 보면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학습해서 생성한 듯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이어서 춤 애니메이션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흔들흔들 귀여운 느낌으로 춤을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 퀄리티로 다른 동작도 만들어준다면 실무에서 충분히 가져다가 사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느낌으로 몸 전체를 웨이브하는 춤을 여러 가지 프롬프트로 시도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전혀 춤처럼 보이지 않는 동작들로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나 구르기처럼 충분히 학습된 동작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반해서 학습이 덜 된 동작에서는 한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특히 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텍스트로 정확한 동작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춤들을 모두 학습시킨다고 하더라도 생성형 AI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동작을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무가나 댄서처럼 새로운 움직임이나 포즈를 창작해내는 방식은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격 모션에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동작의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줄 수 있어도 색다른 컨셉을 창작하려고 할 때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손길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퀵 매직을 사용해서 발레 동작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세이모션으로도 같은 동작을 만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양만 흉내내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실제 영상 리소스를 참고해서 만들어준 퀵매직에 비하면 디테일이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춤동작처럼 경우의 수가 많은 움직임을 일일이 텍스트로 설명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퀵매직처럼 실제 영상을 기반해서 동작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이모션을 제작한 딥모션에서도 영상 리소스를 기반으로 모션을 생성해주는 애니메이트 3D라는 툴도 함께 있는데요. 퀵매직뿐만 아니라 로코코나 플라스크처럼 영상 리소스를 기반으로 한 모션 생성 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짧은 프롬프트만으로 알아서 모션을 잘 생성해주는 정도가 된다면 텍스트로 설명하는 방식도 괜찮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춤처럼 복잡한 동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성하기 정말 어렵겠다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공격하는 동작들도 제대로 생성해주는지 다양한 프롬프트로 테스트해봤는데요. 몇몇 동작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션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춤 동작과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입력해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동작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써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하고 복귀하는 동작까지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동작까지 한 번에 생성해주지 못하고 동작을 1, 2초 내에 짧게 끝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짧게 끝난 동작 뒷부분에 추가로 이어지는 모션을 만들려면 에디트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까지 추가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모션 생성을 하려면 크레딧이 또 차감되는 구조라서 동작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 2개에서 3개 크레딧에서 많으면 10개, 20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레딧 소모를 줄이고 한 번에 더 정확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툴 자체적으로 프롬프트 크래프트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션을 설명하면 프롬프트를 다듬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크레딧이 하나씩 차감되는데요. 찌르기 동작이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여기에 생성해준 프롬프트로 다시 모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프롬프트보다는 찌르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발차기랑 주먹 휘두르는 동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동작보다 맨몸 액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생성해주는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모션 캡처 느낌이 많이 나서 핸드키 느낌으로 과장된 포즈나 속도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동작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모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이나 대화 모션들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옮기거나 팔로 간단한 제스처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쓸데없는 자잘한 떨림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박수 칠 때도 디테일한 손동작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딥모션에서 개발한 세이모션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까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세이모션과 같은 툴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양질의 모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생성형 AI의 모션 결과물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모션 생성 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전혀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게임에 사용할 모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세이모션 같은 생성형 AI 툴을 쓰기보다는 에셋 스토어에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생성형 AI 도구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 최대한 자연스럽게 재구성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스스로 새로운 컨셉이나 움직임을 창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AI로 생성한 모션도 결국 모션 캡처 데이터처럼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핸드키 애니메이션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정도로 발전을 한다면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 수 있었던 거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모션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AI가 생성해낸 결과물을 애니메이터가 다듬고 수정하고 고치는 작업은 여전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애니메이터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AI가 모션을 만들어서 내 앞에 가져다 준다고 해도 거기서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거기서 끝이겠죠. 캐릭터성이 살아있는 좋은 모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 애니메이터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을까. 내가 보고 느끼는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창작해내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정말 먼 미래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로봇과 AI가 모든 인간을 대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대체하지 못할 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 방향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툴을 써보면서 제 생각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보게 되었는데요. 제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